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원주율을 알아볼 거입니다. 자, 이 원주율 무엇인가의 비율이겠죠. 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원주율이 무엇의 비율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이 원주라고 하는 말은 원의 둘레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는 길고 4배보다는 짧았죠. 그럼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4쪽이네요. 원조각과 종이자를 이용하여 원주는 지름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이 원주라고 하는 말은 원의 둘레와 같은 말이었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의 둘레를 잴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조각을 종이자에 올리고 굴려보자. 그렇죠. 여자친구의 말처럼 만약에 지름이 4cm인 원의 원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종이자 위에 원조각을 올려놓고 이렇게 한 바퀴를 굴려보면 우리가 원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물 3과 계산기를 이용하여서 원주 그리고 지름을 측정하고 원주는 지름의 몇 배인지 교과서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모두 측정해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각 가나 다의 원주와 지름을 측정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원주는 지름이 몇 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원주 나누기 지름을 계산해 보면 원조각 가는 3.1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올림하여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3.1이 되겠죠. 그리고 원조각 나는 3.1333 끝없이 가게 되는데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또 3.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조각 다는 계산하면 3.1375가 되는데 반올림하여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또 3.1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주와 지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해보래요. 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원주 나누기 지름의 값은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 결과가 모두 3.1로 같습니다. 다음, 원주는 지름의 약 몇 배인가요? 몇 배예요? 그렇습니다. 약 3.1배 또는 약 3배가 되겠죠.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D를 이용하여 원주 나누기 지름을 구하고 원주는 지름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계산기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먼저 알아보세요. 자, 모두 알아보았나요? 선생님이랑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원부터 원주 나누기 지름을 계산하면 3.13333 끝없이 가는데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3.13이 되겠죠. 다음 큰 원 원주 나누기 지름 계산하면 3.1416666 끝없이 가는데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3.14가 되겠습니다. 다음 원주는 지름의 약 몇 배인가요? 약 3배가 되겠죠. 다음 원주 나누기 지름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해보세요. 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주 나누기 지름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원주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한 값과 같습니다. 이 원주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3.141592, 6535, 897932와 같이 끝없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3 또는 3.1 또는 3.14 등으로 어림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라고 교과서가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원주율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찾아내었던 원주와 지름의 관계,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주 나누기 지름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관계의 말을 살짝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주율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설명 마치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과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보충 설명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율은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주, 원의 둘레랑 같은 말이었죠. 자,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은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양을 기준양으로 나눠주든지 아니면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을 해주면 됐었죠. 그리고 비교하는 양은 기준양의 몇 배입니까? 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이 몇 배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비율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이 비율에다가 원주율을 집어넣어서 원주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율,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율이기 때문에 원의 지름이 기준양이 되고 원의 둘레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크기, 원의 둘레의 길이를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주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눠주든지 아니면 원의 지름분에 원의 둘레를 해주면 우리가 원주율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원의 둘레는 원의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이 식의 의미를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원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원주율 배입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원주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혹시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 화면을 멈춰놓고 각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주변에 있는 여러 물건 중 원 모양을 찾아 원주와 지름을 재어서 원주율을 구해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원주와 지름을 어떻게 재야 할지 이야기해 보래요. 자, 이야기를 해보면 원의 둘레, 원주는 줄자를 사용하여서 재면 되겠죠. 그리고 원의 지름은 남자친구의 말처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의 길이를 재하기 때문에 자 하나와 삼각자 두 개를 사용하여 재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주와 지름을 재고 원주율을 구해보세요. 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원 모양 물건의 원주와 지름을 재고 계산기를 통해서 원주율을 한번 구해보기 바랍니다. 혹시 상황이 여의치 않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미리 재어놓은 값을 바탕으로 원주율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모두들 원주율 재어보았나요? 자, 원주율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죠. 모두 같죠. 어떤 크기의 원인가에 상관없이 원주율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 저는 원주율이 좀 잘못 나왔는데요. 다르게 나왔는데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원주랑 지름을 잴 때 잘못 재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휴지 테이프 시계 모두 원주율은 같겠죠. 그래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나타내면 3이 되겠고요.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3.1이 되겠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3.14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배워보았네요.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원주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 원의 둘레의 크기,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은 말이었죠. 그리고 이 원주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둘레를 원의 지름으로 나눠주든지 원의 지름분에 원의 둘레를 해주면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세상의 모든 원은 크기와 상관없이 원주율이 같았죠. 물론 찌그러진 원은 제외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